좋은 날이 없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집사람 친구 좀 해주고 어쩌고 하다 보니 시간이 엄청 가갖고 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저한 후지랑만 식사하게 되고 근데 또 마치 어제부터 뭐 우리 저 여친 조카가 나 태어나는 거딱 시간 맞춰서 와서 잘 맞춰 와서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진짜로 이 가을철을 가을의 은혜를 안 사람이면 복 받은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면 앞으로 깨달아갖고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서두에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것이 뭐냐 등화 가침지절이다. 예. 등화 가침절이 뭡니까? 예? 공부해야 된다. 공부시에다 그 말 같죠. 근데 가침지절 등화 다음에 가자 집가자를 써놓으면 예. 집안 식구들하고 화합해야 할 계절이라는 뜻이 선단 말입니다. 거기다 함께 가을 가짜뿐만 아니라 거기다 집 가짜를 지어놓은 그 아주 천하를 포용하는 마음 넓히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그런 점에서 등화도 치는 계절이지만 집 가짜가 뭐냐면 우주 가짜 아닙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적 존재들이 다 서로 간에 화합의 뜻을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늘이 이제 뜨거운 여름에 고생했지. 그 이나지 모아갖고 이제 마음 열어 그렇게 계절을 둔 것이 등화 가침절이라고 하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마음 열면 온 천하가 화합이 되어지는 그 깨달음의 계절이다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 뜻이 우리나라에서 세상에 애국가에서 3절에 있잖아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맞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을 우리 같은 이편단심이란 말은 밝은 달하고 마음 열어놓으면 다 한 마음 한 뜻이란 말이에요. 우주 다 통합이에요. 그 생각해보자면 애국가 4절은 어떻게 보자면 대동 우주 화합이 이론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박사님 많이 이렇게 붙이면 하나만 깨달은 것 같아요. 뭔 돈 같아. 그거 모르고 앉았으면 뭔 가을하는 공활하는 뭐에 있고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1절, 2절이 있는 데다가 3절이 가을하늘 있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마음이 화합되는 것을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기승전결로 마지막 부분에 애국가 4절이 뭐냐 하면 결론 부분에서 뭐냐 이 마음 이 뜻으로 나라 사랑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다음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이 우주도 사랑해야지 그 뜻이 다 포함되어 갖고 대표격으로 한 맺힌 우리 민족 우리 결의가 가야 할 길을 갖고 그 근본 뜻을 잊지 말자 한 데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4절에서는 우리 문제로 돌아가고 강조했던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본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 잔소리 한다고 또 진도 안 나간다고 형사한테 꾸지람들 각오를 했지만 꼭 다시 복습을 하다가 본게 이 얘기를 특히 저 뒤에 이 여사님한테서 받았던 교훈을 다시 한번 써서 어디에 보자면 이 방송 8대가 돼 있는 누구 이거 주쳐놓고 보고 보면 요 얘기는 해왔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다시 왔단 말입니다. 8페이지 둘째 줄부터 보면 바로 말하자면 가성에 관한 문제, 내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내면 충실히 한다부터 설명해갖고 공자님 말씀, 순자 말씀, 그 다음에 정자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어서는 또 그 주자 말씀, 다섯 번째에서는 한퇴기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퇴기 이론 문제에 대해서 이 여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또 읽어보고 마음이 안 찬 대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라 모르겠다. 그래갖고 어제 그 새벽에 여러분 다시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 한번 보라. 전체 뭐 갖고 보자. 그래갖고 공자부터 끝까지 한테까지 함께 묶어버렸단 말이야. 묶어버려 보니까 자성이라고 내성이라고 하는 뜻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 근데 뭐게 이렇게 한번 해석했으면 어쩌겠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말하자면 우리 유학의 선배이신 선생님한테 내가
내 생각을 제 생각을 감으로 올리듯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 뜻을 한번 참고해 가시면서 보자면 여기 있는 진도 안 나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을 통해서 한 것은 특히 여기서 중요시 있는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우리 문제로 해석해가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600이 둘째 줄부터 다시 한번 그게 아니라 800이 둘째 줄부터 읽어가면서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을 하니까 더 뜻이 열리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 것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유학에 있어서 중용의 발전을 시켜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남 탓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물어봐야 하는 대목이 7페이지에 나오는 제 세 번째의 문제입니다. 요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삼성 오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석삼자를 꼭 시험뿐만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갖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예성이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중요히 공부하고자 하는 대로 이 군자 신도가 근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보자면 여기서 이제 첫째 문제가 된 것이 오신 오와 나와 그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부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흔히들 서양 사람들 설명한 중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고 문제를 갖고는 내가 세상의 1등이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졌다고 해갖고 비판을 심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아독존은 아는 것이냐 그러면 큰 눈으로 떠나보니까 오로지 우주는 대야밖에 없다 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아라고 했으니까 자기중심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기중심적 체제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부딪힌 것이 뭐냐면 아와 오를 어떻게 볼 것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독립선서에 제일 처음에 나온 구절이 오등은 자의 아조선은 죽과 오등은 오등이라고 해놓고 아조선은 죽인가 그럼 아조선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는 아조선 아는 오등이라는 개념하고 아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뜻이 들는 것이고 그 아 속에서는 유아독존 아 속에는 문 열어놓고 보면 천천하가 나한테 모아든 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아의 문제는 바로 뭘로 볼 것이냐 내 마음을 열고 보면 내 새끼도 나뿐 아니라 놈도 다 나가 된다 우주도 나가 된다 대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제하에서 이 전체의 맥락은 것이냐 그러면 자기를 키워나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여기서 내성, 내기, 이 자성이라고 하는 개념의 자아의 개념이 큰 차원에서 보자면 생각한 게 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공자님이 차례차례 마음을 열어서 내가 우리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이유지 아니냐 싶어서 이런 걸 생각해보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 식으로 통통 털어갖고 한테 묶어갖고 설명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변현 어린 사람을 보고 나서는 재현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이 되어갔다. 제자는 함께 같았지라고 말했다. 어린을 보면 나도 저와 같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어리지 못한 다치면 성품이 좋지 못한 사람을 볼 때는 내 자성, 내 안에도 그런 못된 몰려머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항상 공자님은 남과 비교해 볼 때에도 더 좋은 둘이 합쳐갖고 좋은 자기를 만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마음을 열어서 서로 간에 동등한 화합된 것 같은 사람 되자 하는 것이 공자님의 접근 방법이다. 거기에 비해 수훈자는 뭐이라 하냐면 조금 더 자기에 들어가서 자기를 더 고찰해 봅시다. 수훈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각 널리 학이란 말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배운 것이죠. 모르는 것을 배운 것이고 널리 묻고 배워갖고 알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일삼성
혹시 내가 오늘 지난 일 잘했던 것인가 뭐 잘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자기가 배워왔던 것과 더불어서 어긋난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세 가지 살펴야 할 것 중에서 중요 삼성은 무엇이냐? 그러면 즉 지명 세 가지 살펴야 할 것은 뭐냐면 지명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대로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했냐? 행하는 데서 무과 잘못이 없이 행했냐? 제대로 행했냐? 그것을 항상 살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속에서는 순자 말씀 속에서는 지와 행을 연결시켜서 아는 것을 실천해 갖고 접근해 가라 한다. 그걸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자님 제자인 정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냐? 그 살피는 것을 반성하면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뭐냐면 5, 1, 3성, 5신 내가 하루 지난 일이 있으면 그날 지난 일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까지 싹 한번 붙어서 반성해본다. 그 중에서 나눠서 구체적 기능적인 잘못이 있는가를 분석해 놓은 것이 뭐냐면 위인 다른 사람하고 뜻을 합치기로 했는데 이사 왔다 갔다 하고 뜻을 합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말은 합친다 해놓고 실제로는 충실하지 않았던 대목이 거짓 대목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자기의 충실인가를 살핀 것. 두 번째로는 부모, 벗들과 더불어서 얘기하고 서로 사귀고 의견 교환을 하는 동안에 동하고 교하는 데서 이 불진노 겉으로는 한치는 지키고 속으로는 감춰놓고 있는 이중적 사고를 가진 적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야 한다. 적어도 친구한테 대해서는 진실은 얘기를 할 때 다 자기가 그 진실해지지 이중적으로 놀기 시작하면 완전히 항상 이중적으로 되어버린다. 그래서 불진 겉달고 속다른 짓거리 했던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항상 살폈다. 세 번째로서는 전하고도 불수포 전은 전할 진짜 배울 줄자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른들한테 배워갖고 그런 걸 갖고는 말하면 왜 알았어요? 또 끝냈냐? 그놈을 다시 익혀보고 또 익혀보고 해가지고 특히 그 증자는 선생님한테 배운 얘기를 익히고 해갖고 말없이 그 실천에 나왔는데 대표인 사람이 증자를 익히니까 말없이 실천해 왔느냐 아니면 말로만 했다고 그러고 살짝 넘어갔느냐 그 생각을 해봐라. 그것이 증자의 이 삼성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송대에 있어서의 대가인 주자 선생께서는 백록동의 그 서원에 있는 이 방치라고 한다면 뭐냐면 서원은 좀 공부 규칙이었죠. 학칙에 의해서 보자면 그 가운데다가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을 정중하게 썼다. 그 속이 뭐냐면 항상 주자도 자기를 반성할 때 내가 하는 짓거리라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게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었던가 없던가를 본다. 그건 생유부득 잘못한 것이 있었던가 없던가를 생각해 본다. 그런데도 잘못한 것이 있었다. 그건 바로 무엇을 왜 잘못했는가 무엇을 찾아야 하냐. 안구 저기 자기로부터서 자기 내면으로 찾아야 놈 찾지 말고 너한테 찾아라. 자기 모든 과오 실패를 자기로부터 찾아야 한다. 근데 거기가 다시 말하면 모든 판단은 자기로부터 가야 한다는 데가 다음도 보자 그렇겠다. 그에 비해 그 다음에 비해서 당대에 있어서의 대학자 장송 파대가 중에 한 분이시고 그 한태기 선생이 아주 제회 순순 고개 제자들 모아놓고 내가 반성해 볼 때 나도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것들이 많았어야 그래서 같이 반성해 나가자 한 데가 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태기 쪽에 와서 저는 해석할 때 뭐라 하냐면 한태기는 자기 개인의 문제로서 보다는 제자들과 모아가지고 우리 한꺼번에 반성해보자 한 뜻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에다 지금 공동체적 반성 분위기에다 내가 해석을 강점을 주라고 이거 봤습니다.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냐면 한태는 뭐라 그냥 그 뜻으로 해갖고 이는 저는 그 대목으로 해석한다 봅니다. 예. 이 우리가 받아야 할 건 유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해 갔던 대목이라는 게 뭐냐? 그럼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인 문제에 관한 걱정을 해서 간다는 데가 앞에까지 있는 네 가지 합쳐놓은 것보다는 마지막 부분은 우리 전체의 문제로 보자. 현실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이 이 문장의 뜻이 아닌 거냐. 그렇게 해석해보자. 해서 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 선생님 하신 말씀이 제대로 모아놓은 말이 재생들이 모든 사람들의 생업에 대해서 생업 말하면 꼭 말하면 지금만이 아니라 공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들어갔죠. 생업에 대해서 하면서 걱정하면서도 그것을 걱정거리를 해결해 나가는 데 대해서 불능정 완전히 걱정도 완전히 수습할 정도로 걱정이 툭 터져버리는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한 걱정을 여기 정통하지 못하면서도 걱정하지 않고 냅두고 다시 말하면 그런 대로 해결되지 않는 채로 놔두고 있는 것은 유사지 불명이다. 여기서 유사를 어떻게 해석을 그냥 갖고 제가 뜯어봤습니다. 유사라고 하는 말은 개별적으로 말하면 무슨 일을 과제를 담당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이 유사는 무엇이냐? 그럼 다시금 사자를 어떻게 산실 사자를 어떻게 보냐면 기관 사자로 말하고만 단체 사자로 봤다. 그러다 보자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공부하는 사람, 직업하는 사람 해결이 잘 안 되는데 그들 뭐 해결 못하고 넘어간 것은 무엇이냐? 전체가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아닐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유사의 개념을 개별적인 업무 담당하는 사람 그 사건 자기 과제 해결한다는 문제로서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한 전체의 문제로 보고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겠냐.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과장한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으로 봐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유사라는 개념을 적어도 단체 혹은 전체로 말하면 관계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지 않냐. 전체 관계로 보자. 그렇게 보자면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업에 대해서 걱정하면서도 그것이 지대로 능히 정통 불능정 지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된 것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걱정하면서도 한번 제스게 냅둬라. 그렇게 해갖고 무한 걱정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즉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체가 즉 단체 공동체 혹은 그쪽에서는 그것이 불명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전화로서 좀 깊이 하게 됐냐면 구체적인 과정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방대학에서 법과대학에서 저 정도 된 사람 기껏 해봤자 2차 시험 합격하고 2차 합격 못하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우리 동기들 중에 합격자가 어쩌다가 신기하가 하고 누구 두 개가 나왔습니다. 강진에 있는 박재승이하고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이것이 갈때 올 때가 없어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광교대학교 거기를 강사하고 지내다가 말았는데 그 후에 어쩌고 해갖고 이제 그래도 대학원 다닐 때 뭐 독일어 공부 좀 했다고 해갖고 글로 인해서 제가 대학에 조교를 남게 됐지 않습니까? 법대 조교를 남은 다음부터 해야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유교 전부터 기대했던 것은 떨어져갖고 1차만 합격하고 2차 떨어지고 한 대여 번 2차만 붙어갖고 그러고 나서 하이 맺혀갖고 부르고 다니는데 누가 경쟁가 도와줄 사람도 없지. 어쩌다 군대 안 갔다 왔다고 기피자는 돼갖고 있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이 맺혀갖고 진데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어떻게 해결돼갖고 이제 법대 조교가 되었어요. 조교 되어갖고 들어가니까 내가 그동안에 맺혔던 문제, 그건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법과대학 문제, 지방대학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가난한 나하고 비슷한 놈들 모아있는 전남대학 저 언덕바지, 영봉도 언덕바지 아니야. 그 십시뻘건 그 황토밭에 임시로 만들어놓은 너무 건물 붙어갖고 법과대에 있었어요. 우리대가. 그 상황 속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좀 하나 뛰어져갖고 법대 고시반이라고 법대 과제라고 한 것이 나한테 뵙게 됐는데 의사님들이 몸부림치던 의사님들이 당신들이 못하니까 나보다가 그 결국 네가 맞다. 그래갖고 세상에
저기 식당 오게 방 하나 비었는데 거기다가 법대 고시 만들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 건물들 지하실 비었는데 엉터리 그 방 안에다가 보물 엄청 다 보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오로지 이제 빈 공간만 남으면 그러면 학교에 떼깍 나갖고 저 책상 뭐 의자 뜯어나갖고 불 설치해갖고 거기서 지하실에다가 법대 고시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돈이 어디가 뭐 지원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가 저 추운 때 겨우철에 공부를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서 연탄이나 내주시오. 그 연탄을 일부러 고시반 패들 구르마 일부러 그 갖고 2개 갖고 가서 본부에서 일부러 공부보다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가서 오기로 꼭 거기다 연탄 시커먼 연탄을 2구르마씩 끊고 가갖고 법대 그 언덕까지 끊고 올라가자. 그럼 사람들이 이제 다 법대 학교에서 이제 연탄은 지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에 느꼈던 것이 뭐냐? 밖에서 이런 것 안에 찾는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모습이라도 보이자. 그래서 실은 법대 고시반을 통해서 시작하자. 그래갖고 10억에 연탄하고 뭐 정황운동들 그 낙방 거기서 돈 하나 없는 애들이 대학원생들 아니야. 대학생들부터 시작해갖고 뜰 있는 사람들 모아라. 그래서 고시반을 만들어 거기서 이제 그 무엇인가 힘 없지만 쇼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결정적인 힘을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한상형님이에요. 한상형님이 내 동생이 그때 조교가 되었는데 고시반 만들어 한다니 우리 좀 돈 좀 걷어주세요.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고시 합격하거나 직장에 있는 선배들 법대 선배들 모아갖고 한상형님이 내 동생이 조교 되었는데 지금 고시반 한다고 하는데 돈 좀 걷어줘. 그래갖고 그때 거기서 6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를 그때 돈을 걷어줘요. 그러면서 훨씬 말더니 니들 연탄이라도 떼라. 참 그때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선배들이 고시반 키워주라고 돈 걷어줬다네 한 얘기가 소문에 좋잖아요. 그게 그렇게 뜨는 놈들 와. 그렇게 이제 법대 4층 건물 이제 지하실 그 밑바닥에다 있는 데를 책상 만들어놓고 공부하는 놈들 와. 그래갖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법대에서는 난생이 오면서 거기서 공부할 수 있다. 그 대목을 이제 해줬단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이상해요. 그래야 2차 시험 합격자가 나오고 얻었다고 하니까 좀 더 걷어주세요. 그래갖고 선배들이 이제 기별로 얼마씩 걷어줘.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 합격자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어. 2차 시험 합격자 쏟아져 나오니까 2차 시험 합격자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고시반 하지만 담당하고 있는 조교가 폼을 잡아야 해. 너 조선대학이나 어디 수업 다닐 때는 난 조교라고 안 해. 그때 견강사라게. 그래서 내가 고시반 담당 교수요. 뻥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때 이제 돈 얻어줘갖고 1차 시험 합격자들이 나오니까 거기다 이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대준 돈을 갖고 거기서 2차 시험 보러 간다는 데다가 전부 다 무조건 2차 시험 보러 간다면 2만원씩 3만원씩 딱 아주 고딩 줘버렸죠. 그래갖고 가서 학급에 거기서 만들어 얼마 안 돼갖고 이제 합격자가 몇 명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따 법대 고시반 만들었는데 그 합격자 나오기 시작했다네 하니까 당연히 동창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역들 상검사 변사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냥 목에 오면서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저는 이제 그 후에 제가 전임강사 된 후에 이제 조교수 됐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학장 된 후에 그때부터서는 반드시 이제 내 마음대로 지원책을 뜯지만 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썼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차 시험 합격자를 법과대학 나온 현역 판사한테는 돈 없으니 못해. 변호사 한 놈들한테는 반드시 하나 아니면 둘 2차 시험 합격 경우에 키워. 그 지명을 해버려. 너 얼마 다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매월 책벌 돈 얼마, 1년에 얼마, 네가 담당해. 그래갖고 보면 다들 처음에 성가셨지만 지가 그래도 다 합격한 놈들이 지 후배한테도 돈 대준다고 이제 알려지니까 엄청나게 폼이 나잖아요.
그래갖고 2차 시험 합격자가 나오면 반드시 그놈들한테 다 선배들한테 끄집어갖고 묶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2차 시험 합격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놈이 임관하든지 변사 되든지 어쩌든지 그놈이 이제 또 후배를 키워야 하는데 이렇게 물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 인해서 이제 법과대학에서 2차 시험 합격자들을 동원해갖고 2차 시험 합격자를 길러냈다 이제 소문이 났어요. 요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남대학의 전남 광주 지역에서 특히 법과대학이 조선대학 전남대학 중심 돼갖고 법 고시원 사람들하고 교수 다 모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없이 어른은 이제 조선대학 이 고창희 총장이 회장이고 실제는 후배를 꺾고 다니는 장난은 이제 내가 다 하니까 이제 내가 살짝 부회장이지. 법과대학에서 그때 기가 막히게 한번 좀 효과가 있어갖고 2차 시험 합격자가 9명이 나왔어. 전남대. 근데 조선대학에서는 1명이 나왔어. 근데 이제 그날 회의에 당연히 회장이 이제 조선대학 고창희 총장이 오셔야 할 텐데 아무리 시간이 됐는데 안 오셔. 그렇게 내가 죄송스러워서 이제 선생님 시간이 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오시고 이시오 전화했더니 뭐시오? 뭐 된다고? 당신이 왜 전화를 나한테? 야 너가 그 성질 다 내우셔. 평소에 그런 일이 없는지 내가 말이야 온 말이야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기분이 나쁜데 움직이기 싫어. 그날 바로 전남대학은 9명 났는데 왜 조선대학은 역사적으로 조선대학이 전남대학은 선배인데 왜 새끼야 한 명밖에 못 만들었냐 그래갖고 박철웅 총장한테 그냥 많이 그 박철웅 사니까 그냥 많이 당시에 조선대학 총장이 그냥 많이 불려가갖고 쫄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날 이제 오후에 학교한다고 그래갖고 전남대학에서 이제 회의한다고 해갖고 오시라고 이렇게 화가 나셔갖고 이제 내가 전화하자마자 화가 나서 당신 때문에 말이야. 이게 뭐야? 당신 때문에 말이야. 해갖고 참 말씀 못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기다리실까요? 어디 하실까? 나 지금 가고 있어. 그래갖고 오시자마자부터 그냥 나를 만나갖고 그냥 막 회의를 거친 것이야. 근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한 2차 시험 합격자 나오면 2차 시험 보러 갈 때 돈 내준다는 거. 2차 시험 합격자만 나오면 그때 이제 제가 앞장서서 그 합격자를 낸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한테다 이제 감사패 인사서 그것도 이제 그 붓펜으로 써갖고 기교에서 이번에 제자 중에서 특히 우선게 됐지. 특 우선 성적으로 이번에 2차 시험 합격자를 내서 이건 우리 기교 영광이뿐만 아니라 우리 고교로서 깊은 일에서 먼저 교장 선생님께 그 학교에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결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다 먼저 그전에는 누구도 했고 그전에 누구도 했고 그 학교 출신들 합격자 이름을 쫙 명단 쫙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놈이 원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는 법과대학을 보낼 때 공법학과, 사법학과, 공법학과, 행정학과에서 1등급은 사법학과, 2등급은 공법학과, 3등급은 행정학과로 보내면 그놈들이 커갖고 거기서 이제 행정고시 합격자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수가 이제 늘어나게 처음에 나오면 붙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보통 다 붙어본다고 했다니까. 그렇게 그러고 나면 돈 걷는데도 재미가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9명 합격자도 됐고 그때 했으면 내가 그때 이제 법대 학장할 때 이제 법원장이 배만훈 그게 이제 그 내부까지 했으면 배만훈 선배가 법원장이고 그 다음에가 검사장이 검사장이니까 그가 김양준 선배가 있고 김양준 선배는 내 4년 선배고 배만훈 선배는 5년 선배인데 배만훈 선배는 5명 합격자 중에 1등했던 전남대 1등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부까지 했어 그냥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만 특히 이제 말하자면 그게 대법까지 했으면 법원장하고 검사장하고 내가 이 4년 5년 후배인 내가 다 색다른 후배들이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법까지 합격돼갖고 다 9명을 딱 붙고 이제 검사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법원까지 가니까 후보에 가면 법원에서 검찰청에서 아주 심층 검사가 아닌데 누구시냐고 해서
색파는 전 사람이 법대학장이라고 와갖고 우리 저 검사장님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자가 9명이 나와서 인사차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냐고. 그 법원장님도 우리 후배 내가 선배 인사드리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냐 그래갖고 법원하고 검찰이 느닷없이 전남대학 사법고시 합격자 9명 합격했다고 색파는 젊은 학장이 데리고 인사를 한다 할게.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 났다고. 여튼 어쩔 때 보면 이 기회에 조금만 집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부분에서 그 어려운 처지에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자 한 작업을 했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실은 말하면 박청 총장한테 배운 것이 많습니다. 이 교수님 조선대학 교가 아시오? 형님 혹시 아셨어요? 묵는 건 산이면 무는 건 못 가랴. 가덕은 눈보라면 전화가라. 그것이 교가 시작이니까. 막는 거 산이거든. 그 막는 건 산이면 무는 건 못 가랴. 가덕은 눈보라면 헤쳐나가랴. 그 르피 부서 이수관 조선대학교 그치. 그 내용을 보자면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오. 오로지 엄청난 에너지가 있을 뿐이야. 그런데도 그걸 갖고 뚫고 나가자는 뜻으로 해서 박정 총장이 조선대학을 키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 조선대학은 그 집 지신다 할 때 돈이 있어 무엇이 있어. 근데 학생들 간다 하면 학생들 제 입구에서 첫등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벽돌 2개씩 4개씩 갖고 저 끝에까지 학생들 올라갈 때 반드시 등교할 때 그건 짊어지고 갔어요. 뭐가? 내가 조선대학 건설에 내 피와 땀을 갖고 참여시킨다고 했죠. 그게 그래갖고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 박정 총장은 이제 역사적 사명감이 이제 부탁하더군요. 여기 아까 얘기는 이제 등에 얘기 나온 것처럼 이 굉장한 장의식 갖고 해갖고 내가 지금 차리밖에 맨다. 근데 실은 그 역사 배경을 따져놓고 보자면 조선대학 설립은 배경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박정 총장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다. 민족대학을 만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은 민족주의자인 박정 총장의 고향 선배인 누구요? 서민호 씨라고. 네? 서민호 씨 아닙니까? 네? 서민호 씨요. 월파. 네. 월파 선생이야말로 한맺힌 공무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반도 와세다 대학 물론 잡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로 우리도 이제 한맺힌 호남 사람, 전남 사람들 여기다가 우리 뜻 모아갖고 대학 학과부 해주자. 그래갖고 실은 그 양반이 미 군정 때에 있어서 하지 장관 밑에서 전남지사로 미 군정 하에서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 사람들 피해진 인재를 모아갖고 우리가 한번 맺자. 그래갖고 도지사 미 군정 도지사 하는 동안에 저기도 관청 땅도 있지. 연합을 갖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실은 그 양반이 도립대학 형식으로 대학을 만들려고 했어. 근데 당신은 도지사니까 군정지사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이 일을 누구 시켰냐면 운수과장, 총과장 하고 있는 박정씨 고향 후배 깡패 끝까지 또 야 청아 네가 해라. 야 할게요. 그래갖고 그 일을 시켜놓고 보니까 완전히 재미 붙여갖고 이제 박정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저보다 도립대학 내이 학교 새로운 대학 만드는데 내가 존경했던 의 월파 서민호 형님 모시고 한번 해보는다. 시작하다가 보니까 서민호는 그때 20만 값에 미움받아갖고 이제 쫓겨났단 말이에요. 장교 뭐 정당방위 아니냐 문제가 돼갖고 그래서 서민호 씨가 살인죄를 해서 제도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서민호 씨를 중심으로 해갖고 도립대학 진짜 한국 민족 도립대학 만들라고 했던 서민호 씨 제도가 나니까 이제 어쩔 것이오. 그럼 박정 쫓겨나야 진짜. 그러니까 하지 밑에서 그 다음에 새로 다음에 온 지사 밑에서는 안 쓸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설립 동지회라는 조직을 만들죠. 설립 동지회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대학 만든다. 그러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에요. 7만 5천 명 그 사람들 돈 뜯어 모아갖고 만들어갖고 도립대학으로 만들기로 했다가 잘못하면 이제 서민아 집 들어가고 나면 이제 박정희도 추진을 막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도하고 관계없이 추진을 이미 기증받기로 했던 것을 나고 여기서 우리가 맨다. 그래서 설립동지회라는 조직을 박정희 명의로 했던 겁니다.
그때 관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조선대학 교수다가 나중에 박철훈이 쫓겨났다가 나중에 박철훈 쫓아내는 역할을 했던 바로 한 박태상, 박춘래 선생이라고. 그만하면 조선대학 교수 중에서 제일 뛰어난 학자고 역사하고 아주 박태상 선생은 한수는 제2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한국 역사로 그냥 광야이지만 싹 뛰고 앉아서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박정희 들어와갖고 대학 명장한테 참여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제 딱 그 양반의 의식이 뭐냐, 대학은 내가 해야 할 것이죠. 다른 사람 상관없어. 이제 서민도 없는데. 그래서 당신이 그다음 설립동지회 회장이 설립동지회가 아니라 설립자로 바꿔준다고 하는 순간에 그래갖고 말하는 놈은 다 쫓아내고 이제 거기서 말받은 사립 조선대학교라고 자기 집안에서 저 유산이나 있어서 한 것처럼 해갖고 바꿔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두들 맞고 쫓겨나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하면 박태상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형님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뭐이 새끼야. 그래갖고 조선대학 운동장에다 나오고 학생들한테 공대인지 장애가 거기서 강제로 교수 사퇴서를 내요. 그래 그로 인해서 이제 끝까지 소송을 해갖고 30년인가 50년이 싸웠잖아요. 싸우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그쪽에 박철웅 통장 측근과 관련된 유명 변호사 있잖아요. 그리 왔다 갔다 해갖고 송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미 전달한 것처럼 하고 돈이 빼돌려갖고 결국은 완전히 박찬 씨가 패소당했구나. 패소당해보고 나한테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이제 그쪽 아까 박찬 씨 지지했던 사람들 쫓겨난 패들은 다 쫓겨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래 완전히 추가한 분위기를 만드니까 쫓기는 사람들 한미치잖아요. 정말 전에 그 체육과 패들한테 두들맞고 그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고 이 새끼 우리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는 총장실 찾아가자. 그 편이 전부 몰아와갖고 총장실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총장실 점령했는데 그 배경이 뭐냐 아까 말하면 완전히 대부분 마지막 판결 쪽에까지 통달장도 이미 다 받아갖고 거기서 시인해버렸다는 식으로 이제 판결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뭐 새끼들 다 따갖고 송달을 장난쳤는데 해놓고 보니까 쫓아내도 못하고 뭐도 못해갖고 결국은 총장실마저 쫓겨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전작 팬들이 가서 점령해버렸는데 법원에서도 뭐도 그쪽 장난쳤던 게 나타나니까 그대로 놔두고 쫓아내도 못하고 말을 허도 못하고 통장 쫓겨난 채로 그대로 버티다 보니까 그 연장되어갖고 설립동지회가 중심이 되어갖고 다시 설립동지 중심으로 해서 학교 운영을 해야지 옛날 그 장난쳐갖고 물 막 뚜루 펴고 했던 사람들한테 조건 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뒤집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완전히 이겨버린 술수사가 이겨버린 것이 뒤집어져갖고 극단적인 방법이 엎어져버린 것이 조선대학이 그 앞장선 사람 누구냐면 이제 박태상 씨가 앞장섰지만 나중에 그때 운동권 이문 뭐다 이 변호사 이건명 변호사. 이용건 이건명. 쟤라고 강재라고 앞에 이동명이. 예, 저기 이동명 변호사. 그 이 변호사 퇴사를 하고 그 또 이 변호사한테 전부 실질적인 코치 역할을 하고 다녔던 저 광고 출신 제일 똑똑한 김홍명이라고 했지. 네. 김홍명이가 앞장서 갖고 다 일을 조직을 해갖고 김홍명이가 그다음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경찰장을 맡았잖아요. 그 김홍명이가 바로 박정우 의동생이거든. 그 편이 말하자면 광남 배들이 중심이 돼갖고 장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부터서는 이제 조선대학이 말하자면 설립자 아까 말한 박철웅 총장 것이 아니라 설립자 동지의 것이 되어가지고 도박도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그 조선대학 역사 발전 과정을 보자면 광주에 있어서 정말 대학 설립하는 미국운동 차원에서 그 전자 역사탑이 있어. 진짜 동지 역사탑. 그게 다 써져 있어. 그런 과정에서 내가 그 아까 말한 박태상 선생님한테 특히 제일 그런 1년 과정에서 이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은 그 신길이 누나의 아들이 제일 똑똑한 놈이
원내 정부에 우윤근이란 말이에요. 우윤근이가 이제 바로 말 법대에서 또 아까 고시반 만들었을 때 고시반은 회장이 있어. 그렇게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서 그 안에 훑고 있는 이 전남 백을 알 수가 있어요. 무덕 여기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앞으로 말하면 민족 정기 이론이 호남 교육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냐. 광주 학생 사건 내지 광주 고범 있는 것 못지않게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일어났던 아주 광주 정신적인 엄청난 운동이에요. 그게.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자면 광주 힘을 만들어내는 계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대학에서 쫓겨났던 패들이 이제 전남대학에 왔고 아까 말한 무인군인을 비롯해서 고시반들 모아갖고 거기서 이제 인재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고시반이라고 만들어 놓고 하고 나니까 그 얘한테 우인군이가 회장이 와갖고 선생님 우리 이 고시반에다 명분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다. 그럼 무슨 명분을 끊어 선생님? 한 얘기가 여수한테 여쭤봤더니 고시반도 차다는 역사적인 그 합리화시키는 명분을 가진 이름을 붙였다. 그게 무엇이 붙자? 그럼 연임금 스님이 태어나셨던 마을 그가 난세가 깃드는 마을이다. 마을이라고 해서 난파, 난촌, 난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남대학의 그 영봉동 언덕바위 지하철에 꽁꽁 앓고 있는 놈들한테 봐도 일단 그 웅호는 기병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거대한 역사적인 꿈을 갖게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 어쩌겠냐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말씀드렸으니 그 자네 스님한테 말씀드렸는가.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네가 가서 중학장한테 이 이름으로 하면 어쩌겠냐고 여쭤봐라. 뭐예요? 난세가 깃든 언덕. 그래서 난세가 언덕바타. 난파 법학회라고 해갖고 이름을 붙이면 어쩌겠냐.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아이고 좋죠. 그래갖고 이제 쫓아. 그랬더니 조선대학에 그냥 많이 써놨던 그 조선대학 법과대학 앞에 써진 게 뭐냐면 그분이 그 써놓으셨던 두 개의 구호가 있습니다. 교학상장.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서로 간에 힘을 합치면 서로 교가 학을 키워주고 학이 교를 키워주는 것이다. 학생이 교수 키워주고 교수가 제자 키우는 것이다. 그 교학상장이 그냥 많이 써놨던 그저게 전자 법자학이 있어요. 그리고 뿅아리가 나오려고 할 때 이제 깨달라고 할 때는 안에서 나오려고 중간에 탁탁 찍으면 지 애미도 너도 해라. 그래갖고 출탁 동시 뿅아리가 안에서 나오려고 이제 지금 없을게 껍질 젓는 역할을 해줘. 그럴 때 애미가 너 이제 나오냐? 내가 뜨뜨름 나오냐? 그래갖고 뿅아리는 힘이 없으니까 구멍만 내려고 해도 안 떨어져. 그때 애미가 구멍을 뚫어두면 뿅아리 새끼도 뚫고 애미도 뚫고 안에서는 뿅아리가 뚫고 나오려고 밖에서는 애미가 뚫어주고 해갖고 끌어주고 끌려 나오고 합쳐갖고 교학성장이다. 그것이 전자 선식정신이고 법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교학성장만 갖고 거기다 이제 고시반에다 써놓으면 아까 난파도학회 교학성장만 갖고는 사람은 양이 안 차잖아요. 그래서 다시 더 말씀드려야겠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릴까? 내가 배워 볼란다. 그래갖고 교학상장은 교수와 학생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학문에 관한 진리에 관한 아무리 학생들이 제자이지만은 공부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학상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한참 생각해보니 교학상경 그러면 스승이 제자를 공경한다는 뜻이면 잘못은 오해가 돼. 그러니까 교학상경은 안 맞고 거기다는 교학상친. 다시 말해 선생과 학생은 부모와 자식과 같으니까 가족적 분위기에서 교학상친이라고 넣어서 선생님 교학상친은 가족적 정리고 진리에 관련하는 책기가 커갖고 의미가 되는 거 아닐까? 교학상경으로 해야 한다. 그 학문에 관한 진리에 관한 상경이고 정리로 관해서는 가족적인 상친이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사회적인 동력을 동원하는 점에서는 교학상장이고
그 상장, 상경, 상친으로 세 가지로 써갖고 공부는 그 도서관 거기다는 상경, 진리에 관해서는 교수 학생이나 겸손하게 경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논 데는 그 휴게실에서는 상친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 회의하고 시설 유지하는 것은 키워줘야 한다는 뜻에서 한 기세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은 그냥 상장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상경, 상친, 상장 세 가지로 거기다 다 붙여놨다. 그래갖고 이제 선생쇼 그래갖고 세 개 글자를 교학 상친, 교학 상장, 교학 상경을 박상 선생님한테서 받아갖고 거기다가 법대 이제 정식이죠. 50만 딱 매달리니까 거기다 써붙여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합격자들 더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 아, 이제 서로 간에 자기 몸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통해서 전체를 대세화시켜야 하는 것이 문제구나.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그렇게 모아갖고 서로 간에 자기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문제로 보는 것을 해서 대세를 만들어가자는 뜻으로 보자는 것으로 해서 그다음 유사라고 하는 개념을 임무를 해결해 나가는 대체적인 합의의 기능이라로 해석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시원찮을 하고 이 선생님한테 꾸준하면 안 들었으면 내가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속으로는 여기다 그 근본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근본 방향 흥만 내줄 것이냐 그거 생각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유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과제를 개별적 과제로부터 공동적 과제로 상승시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얘기가 너무 길려고 이 문제는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정신 갖고 보니까 교학 상장이 상친 상경 공경력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갖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덕거라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는 우리 학파로 하나 면제체가 됐다. 그래서 바로 그 조배갑 교수님 민사님 말씀대로 한국 서남 법학파 정식으로 하면 주인 베스트리시의 이 메슐레 서쪽 남쪽에 있는 서남이자 마담 안도 서남 쪽이 호남 쪽 학파로 된 학폭대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한 힘을 얻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로스쿨이 돼갖고 현재 수가 그다음 이제 법대 출신 로스쿨 수가 학생 수가 몇 명이 되면 이제 700명 됐습니다. 그렇게 이 새끼들이 이제 공부하는 관심 없어 이제 변호사가 돈 벌어먹고 살아야 경쟁이 이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근본 정신 공동체의 과제로 생각했던 것이 다 깨져갖고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다시 좀 모아서 공동적인 과제로 아까 말한 그때 유사한 개념으로 뭐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안 되버렸어요. 너무 커져버리니까 안 되버려. 그래서 다시 그래도 가난할 때 우회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울 때 집안 성세 일이라고 했는 것처럼 조선대학 건설 과정에서 그래서 조선대학 학생들이 그 은덕과제 올라가면서 등짝에다가 다 과장 간 때마다 4개씩 특히 4개씩 꼭 갖고 2개씩은 힘없는 놈 힘든 사람 4개씩 갖고 건덕과제 조선대학 밑에까지 벽돌장을 다 조선대학생들 옮겼단 말입니다. 그런 정신이 있지 않는데 좀 먹고 살만 해보면 다 부러져 버려요. 그런 뜻을 보자면 여기 설명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자기들의 문제를 공동적 과제로 풀어나가자 하는 데가 근본 정신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1, 2, 3성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서 문제가 나 오자가 우리 5등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었던 것들이 근본 취지가 바로 말하는 중요한 뜻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단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나가다 보면 했지만 나도 어쩌다 보면 벌써 시간 1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자면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참 몇 겁이 뚫고 들어가서 쫓겨날 뻔도 하고 감옥 갈 뻔도 하고 가서 법과대학에 된 동안에 인간님들 뜻을 받들어서 신분을 할 수 있었다는 것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히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개별적인 과제 문제 1, 3성에
너 혼자 잣대라고 생각해라.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해석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청나라를 먹고 그다음 오나라까지 먹으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너무 집착해 왔던 등예가 글로 인해서 사명에 도취해갖고 결국은 자기가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서 절제를 못하게 되어갖고 등예가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우리의 공통적인 문제로 가는 동안은 안 죽어. 근데 거기에 빠져갖고 사명감 가져갖고 내가 역사적인 인물이 됐다고 해버리면 다 전부 여성하자고 오버액션을 해갖고 죽어온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들 보자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걸 보다가 이제 인재의 목적 달성했다고 추진해가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자기가 가져야 할 일 삼성해야 하는 자기를 삼성하고 차지한 정도를 넘어서갖고 나는 이제 이 역할을 한 사람이요. 예를 들면 정신 대통령 해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다 무너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일 처음엔 사명감 갖고 자주하고 지냈는데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 할만 하잖아요. 이건 더 안정시켜야 돼. 하다 보니까 꼭 그것이 아까 말한 자제하는 자성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암환에 빠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과대평가 얘기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하다 보면 대부분 경우 전남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 허물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말하자면 조선대학의 경우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자면 북한의 김일성이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쪽에서 보자면 이승만 박사 주변에서도 다 그런 풍토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광주 출신들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다 허물을 잡고 해요. 그 상태를 꾸준히 일 삼성의 자세를 가지고 안 깨고 지켰던 사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서는 내가 너무 침묵에 나가면 내 후배 김대중이가 못 풀었구나. 김대중이한테 모함 당하고 골탕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원에서 김대중이가 커라. 그 김대중이 커라고 자기가 완전히 그 찬밥을 먹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물러나가고 김대중이 쳐다보고 두고 괴축을 생각, 고향을 생각 딱 잊어버리고 지냈던 사람은 바로 광주 출신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정성태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분들을 지키고 그 정도 넘어서서는 소리 나서 참아버린 분이다. 나머지는 못 참고 이 일을 저질다 보면 꼭 옆에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해갖고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자면 이 문제는 이 중용에 있어서의 일상성 혹은 자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보자면 큰 차원에 있어서의 대세를 안 깨지게 쉽게 나가는 방법이 아니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대세를 안 깨지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기 한 방법은 자기 스스로 약점을 스스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자기 약점을 온 세계에다 퍼뜨려버려야 한다. 그 대목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임금이 되어가지고서도 천자가 되어가지고서도 그 대목은 내가 잘못한 점이 많소. 그래갖고 천하에다 반성해버린 사람이 퍼뜨려버린 사람이 누구냐. 무게, 광제라고 하는 그래 뭘 설명하고 있는 그 양반이 설명했던 것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어디다가 윤대에다가 자기 반성문을 전부 공개하고 내가 천자 노동한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라고 해갖고 그 윤대에 보이냐 그러면 계획이 좀 내가 왕노릇하면서 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천자의 반성문을 온 세상에다 발표했던 사람인 그 광무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 보자면 문제는 약점을 자기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약점을 항상 보완할 수 있는 꾸준히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앞에 있는 대로 등에는 반성을 하다가
자손 망대에는 좌우증으로 자기 결정이 못해버렸고 거기에 비해서 아까 말한 광무제는 이 한나라 무제는 그 상황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까받쳐갖고 나 왕하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양심순하고 물러나자 그 입장으로 갔어. 그로 인해서 한나라를 모범적인 나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나라에 관한 문제는 아주 하도 어째도 감동적이 되어갖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 갖고 더 그 시간 보내기는 해서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자성하는 태도가 유지되어 있는 동안은 공동체는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하다 보면 이만 혈만치 했을게 그래갖고 자성하는 것이 깜빡 잊어버리고 습관이 돼갖고 이제 계급식으로 돼버려요. 그래버리면 그 공동체가 깨져버린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아주 자세한 예를 들어갖고 이 1삼성 700기부터서 910개까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대목을 속으로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 가장 중요한 아까 말하면 그 한태기 이 부분만 이용해서 이것을 언제든지 전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오늘 참선은 이것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11빼기 밑에다가 8월 19일 화담자라고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6일이니까 더 잠들을 못 온다고 해서 12페이지로 들어가서 제4문단 중과 파를 중심으로 하는 하지만 다시 끊임없이 오버하지 말고 조화를 균형을 유지하는 성토를 유지한다. 그것으로 이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이제 제1장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제목이 오늘 해야 하는데 참들여다고 이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제1장 제2.4 4절이라고 할까 중과 화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들을 저 나름대로 몇 가지 한 거. 오늘 다 못 올지 모르지만 여기 전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기승전결로 분석을 해봤던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다음에 오버하고 넘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 균형을 유지하는 자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내용이 한번 보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쉬십시다.